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런 사람은 연금 못 받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일 텐데요. 최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건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금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금이 정말 폐지되는 건가? 나는 이제 못 받는 건가? 이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걱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현명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불필요한 불안감은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 새로운 연금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금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더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5년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깊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요. 앞으로 이 보험료율이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올라서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인상안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9%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미래 세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부분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소득 대체율은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41.5%에서 43%로 늘어나는 건데요. 소득 대체율은 내가 벌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돌려받느냐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퇴 전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 43% 적용 시 월 약 1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는 연금 개혁의 목표 중 하나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금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혁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시점은 7년 정도 늦춰진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정도 연기된 206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금 기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7년, 8년이라는 기간은 미래 세대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인데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 1을 개정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혹시 내가 낸 연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연금 고갈론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요. 하지만 이제 국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하니 연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했던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줍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들이 사회활동의 공백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출산 크레딧 확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해왔고 그때마다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의미 있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온 만큼 이번 개혁안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할 수 없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은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낸 연금을 미래에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청년들의 불안감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돕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발생할 미적립 부채가 현행 제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해요.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연금 제도의 안정화는 단순히 연금 수급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에서 15년 정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을 넘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나 설계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확정급여형 DB 방식을 확정기여형 DC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다층 연금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연금특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의 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어요. 특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중요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금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은 세대 간의 상생과 연대가 중요한 사회보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고령층도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재의 연금 제도를 지탱해 왔듯이 미래 세대 또한 그들의 노후를 위해 연금 제도를 지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인상이 충분하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 대체율로는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연금 제도의 소득 보장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연금이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생활 수준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필요한 하위, 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그동안 관련 소식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상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그리고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많은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혁은 시작일 뿐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제도의 미래는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금 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연금 못 받는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특정 조건의 사람들이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루머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수령 조건이나 지급액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는 사회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납부액이 늘어나거나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인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연금 못 받는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에는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만을 확인하고
불확실한 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뉴스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나 공단에서 발행하는 안내자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노후가 달린 문제이니만큼 능동적인 자세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연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연금을 납부했고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금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되겠지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나의 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물론 가입 기간, 납부 내역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은퇴 시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나의 노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연금을 정확히 아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 준비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해 나의 노후 계획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들을 함께 활용하여 더욱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금 개혁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저축액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설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재무 설계사와 함께 현재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목표하는 노후 생활 수준에 맞춰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네 번째는 과호납금 확인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한 적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어간 보험료, 이른바 과호납금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호납금을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낸 돈인데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나의 권리이자 나의 자산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신청해야 돌려받는다니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잠자고 있는 과호납금이 상당하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과호납 내역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내 소중한 돈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정보 공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중요한 정보들을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정보 접근이 어려워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최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대응할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소문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금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의 소중한 노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세요.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노후 준비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